상가임대차의 대항력도 주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항력권은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주택의 경우는 인도화 주민등록인데 2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생긴다는 거, 인도화 사업자 등록 또는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이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끊어진다는 거. 폐업 신고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 옮긴 거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끊어진다. 대항력 내용은요, 건물의 양수인, 다시 말해서 가게를 매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로 본다. 그러니까 가게가 중간에 팔렸다. 그 경우는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임대차 종료 누구로부터 새로운 가게 주인으로부터 받으면 되겠다. 그게 되겠죠. 가게가 팔린 경우는 건물의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고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는데,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되게 되면요, 건물의 경락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우선권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 앤드 존속 요건이죠.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그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 사업자 등록은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그런데 2번 보시면 가게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분을 빌렸다. 거기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되겠고요. 자, 3번 상가 건물의 임차인과 신소유자 간, 즉 가게가 중간에 팔렸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 종전의 임대차를 소멸시키고 그와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 임대차는 이미 소멸됐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완전히 별개 계약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승계되죠. 그러나 별개 계약정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였다면 종전 임대차는 그것으로 소멸된다는 거. 임대차 정부지원, 주택과 똑같죠. 상가 임대차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 등을 얻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지원을 요청하죠. 그리고 특히 가게의 경우는 다 세무서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주택과 다르죠. 자, 정부 제공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는 거. 보증금의 우선에서 우선 변제권은 주택과 똑같죠.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대항력권은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고요. 물론 이 경우도 임차인은 가게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도 똑같이 경매 신청 시에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의무이 필요 없습니다. 즉 가게의 경우도 그대로 영업하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임대차에 대해서 특징입니다. 주택은 거주하면서 가게는 영업하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역시 4번도 가게의 경우도 소액사건 심파법을 준용해서 서류를 신속심사해서 보증금의 회수를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똑같죠? 주택과 똑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되죠. 인도화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소액임차인이 전액을 다 보증금에서 회수하게 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해를 입기 때문에 상가 가액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권이 있다. 이 점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동일합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권이 있다는 거. 특히 소액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필요 없다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기명령은 똑같죠. 주택과 똑같이 가게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데 보증 안 해줄 때는 그냥 사업자는 옮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경우는 대항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을 받지 못한, 반드시 임대차 끝나야 되고요. 어디다 신청한다고? 임차 건물의 소재지 법원이, 즉 가게 소재지 법원이지 세무서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죠. 임대인의 주소지도 아니고 임차인의 주소지도 아니고 가게 소재의 법원에 신청하지. 특히 이 경우는 세무서라고 하면 틀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증감 똑같죠? 장래 향하여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역시 얼마 범위 내에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만 그렇습니다. 감액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어.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즉 5%를 넘지 못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증액비를 초과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를 지게 된다. 가행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8번 상가 임차인의 차임면체가 3기 차임액에 달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요. 이 3기는 분들이죠. 세 번이라는 뜻이죠. 3을 그럼 틀립니다. 기와월은 다르다겠죠. 보통 우리나라는 월 단위로 계산해서 기와월이 같지만 그러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고등학교는 등록금이 3개월에 한 번, 2기는 6월이죠. 대학은 6개월에 한 번이다 보니까 2기는 1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월은 다르다. 임차인이 3번 이상 차임 연체의 시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월차임 전환도 역시 낮은 비율이 중심이 되겠고요. 전대차의 경우에도 준용되는데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행위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편면적 강요 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주택상과 똑같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도 최근 나온 판례인데 10년 기간의 경과로 갱신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기관 즉 은행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은 주택과 마찬가지죠. 자, 은행 쪽에서 보증을 압류하고 미리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임차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등기명령을 대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강제로 해지하지는 못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요즘 핫하다고 하죠. 권리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